여러분, 비투족이 줄파산한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7월, 8월 서울 회생법원에서 전체 회생 건수 중에 20대 비율입니다. 19.6%예요. 엄청나죠? 야, 20대가 19.6%가 올라간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대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4배 초년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10% 잘 안 넘었습니다. 10%를 잘 안 넘었어요. 그런데 19.6%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상반기 전체 서울 회생법원의 월 평균 회생 건수는요 24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말입니다. 이 중에 20대 회생 신청 건수는요 7월에 322건, 8월에 315건에서 19.6%인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이거 10.7%밖에 안 됐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20대 비투하다가 쉽게 말하면 줄파산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20대 이하 가상자산에 투자한 비율 24%입니다. 엄청나죠? 주식에 투자한 비율 19.7%예요. 이게 여러분 2021년 대비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비율 31%고요. 주식은 20.8%입니다. 20대 30대를 다 합치면요. 여러분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전체 투자자 중에 말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비중은 56%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B2 있잖아요. B2. 벼락거지 됐다는 거 말입니다. 가상자산을 뭐 1,000만 원어치 샀는데 1억이 됐다, 5억이 됐다, 10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한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요. 그래서 빌려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요. 이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장은 왕창 무너졌죠. 주식시장은 지금 2200이 깨졌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은 2만 달러가 깨졌다가 회복했다고 하지만 계속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비투한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악이 됐죠. 최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서울 회생법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투에도 그 비투한 거 이게 줄여준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비투한 것도. 문제는 여러분 이들의 다중채무가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다중채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최소한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돈 빌린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은행권에서 하나 빌리고 저축은행에서 빌리고 그리고 카드론 쓰고 심지어 카드 리볼빙까지 하고 대부업에서 빌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다중채무자가 20대 이하에서 30.6%까지 급등했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도 6.4%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 평균이 12.1%인데 30.6%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20대 비투족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당연히 보여주는 지표죠. 네, 당연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비투족이 이게 결국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충분히 들만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금액이 2017년 12월에 다중채무자 30대 이하입니다. 119조 원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2022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58조 원입니다. 32.9%나 증가했어요. 이것은 뭐 증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폭증이죠. 폭증.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비투족의 몰락 더 심화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요, 이 비투족 때문에 금융위기가 촉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30대 이하는요, 갚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직업을 갖고 있어도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요. 직업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서울 회생법원에서 코인 투자에서 빚진 것도 빚 탕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충격이 지금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벼락거지가 됐다는 것. 나는 벼락거지 안 되겠어, 벼락부자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상황은 지금 지역거지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지역거지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영업자 부채가 가장 위험하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채 폭발이 여기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도 장난 아니죠. 영끌이나 비투족 장난 아니에요. 지금 비투족만 해도 이런데 영끌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충격의 도가 금융위기, 2008년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 말고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지불 능력이 약한 데다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표가 참 좋은 게 없죠. 저도 좋은 지표를 진짜 찾으려고 하나 참 좋은 지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멍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고, 이게 멍이 너무 많이 들면 썩어버리거든요. 썩어버릴까 봐 진짜 두렵습니다. 특히 20대의 어떤 B2가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